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550마력짜리 전기차인데 1억 2,830만 원이나 합니다. 좀 세긴 해요. 550마력이고 뭐 시속 100km까지 4.1초 걸린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삼지창 마세라티만의 그런 스포츠카 같은 얼굴, 이런 거 때문에 1억 2,830만 원, 보조금도 없다. 요거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게 가격이 또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이런 게 있어요. 미디어 오토. 그런데 일단 마세라티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인정은 하자고요. 뭐 팩트잖아, 그거는. 1930년대에서 50년대까지 모터스포츠에서 다 휩쓸었어요. F1, 르망 24시, 뭐 밀레밀리아 경기, 마세라티가 뭐 50년대는 그냥 막 주름 잡았습니다. 페라리나 포르쉐보다도 먼저 모터스포츠 막 그냥 주름 잡던 회사가 마세라티예요. 근데 이제 70년대, 뭐 80년대 막 90년대 이렇게 되면서까지도 조금 괜찮았는데, 가늘고 길게 온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73년 그 오일쇼크 이후로는 잘 된 거는 별로 없었는데, 명맥은 그냥 가느다랗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오긴 했는데, 너무 오래 가늘게 길게 오다 보니까 이게 1950년대 그 모터스포츠의 영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옛날 얘기지. 근데 그 과거에 1등 자주 먹었던, 우승컵 자주 들어올렸던 그런 회사인 거는 맞아요. 모터스포츠 명가이긴 합니다.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미디어 오토. 또 1억 2,830만 원의 가격이, 이렇게 또 자료를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전기차 사는 게 약간 개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게, 내연기관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이런 차들 생각하면 다 전기차가 더 비싸거든요. 호나도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비싸고, BMW i7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비싸고, 왜냐면 전기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레칼레는 전기차가 더 쌉니다. 530마력짜리 V6 3.0 네트뉴 엔진 들어간 그레칼레 트로페어가 1억 6,9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550마력에 1억 2,380만 원. 파워가 비슷한 전기차인데 4,500만 원이나 이게 더 가격이 괜찮아. 2리터 터보 엔진 들어간 버전도 있어요. 그레칼레 모데나라는 모델이 있는데, 요것도 1억 3천인가 그래요. 요건 330마력짜리인데 1억 3천. 이거보다 그것도 더 비싸. 그러니까 이 550마력짜리 전기차 좀 무겁고, 전기차 시스템이 최신형은 아니에요. 그냥 400V 시스템 쓰고, 뭐 회생제동도 약간 미적지근하고, 뭐 효율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근데 또 전기차니까 배터리 때문에 무겁고, 하여튼 뭐 요런데 가격이 1억 2,830만 원이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레칼레를 살 거면은 이 그레칼레 폴고레 전기차, 요게 가성비 같은 거 따지면은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 일단 이 차 뭐 덩치라든가 요런 것들을 쭉 보면은요, 포르쉐 마칸 경쟁 모델입니다.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저번에 제가 시승했었잖아요. 요거랑 사이즈도 비슷하고 파워도 비슷하고 뭐 이래요. 마칸 일렉트릭 4S, 저번에 제가 시승했던 게 4,784mm인데 이건 4,850mm니까 길이가 6.5cm 길고, 폭은 1cm 정도나 길어. 폭은 거의 비슷해. 그리고 높이가 요게 조금 더 높네요. 높이가 한 4.5cm 정도 높습니다. 휠 베이스도 1cm 정도가 더 긴데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눈으로 딱 보면은 그레칼레가 마칸 일렉트릭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앞모습부터 이렇게 보면은 삼지창 마크가 들어간 요 라디에이터 그릴 딱 움푹 파인 거부터 뭔가 좀 멋을 내기는 했어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밑에 있고 헤드램프는 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스포츠카의 룩이죠, 이게. 스포츠카들은 앞은 낮춰야 되고, 헤드램프는 바닥에서부터 50cm 이상 있어야 되는 나라도 있고, 그래가지고 헤드램프는 좀 높이다 보니까 그릴은 낮고 헤드램프는 높아지는, 요게 이제 스포츠카의 룩인데, SUV에도 그 스포츠카의 얼굴을 딱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차인데 라디에이터 그릴을 그냥 이렇게 뚫어놨어. 마세라티 관계자 얘기는 요게 뭐 배터리도 시켜야 되고 전기 모터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날씨가 되게 추운 날은 배터리는 또 데워야 될 일도 생기거든요. 전기차들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뭐 요런 장치들을 넣어놨는데 그런 게 없어.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릴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뚫려 있는 걸로만 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 그리고 엔진차, 내연기관차를 먼저 만들고 그걸 변형을 해서 전기차로 만든 변형형 전기차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포션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 요거는 내연기관차 느낌이죠. 본닛이 앞으로 길쭉하게 빠져있다. 그리고 마세라티만의 3개의 공기 토출구인데 막혀있고, 여기가 조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명이 어떤 자료 사진 보니까 들어와 있는 사진인데 조명 어떻게 켜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조명 어떻게 켜는지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명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폴고레는 번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캐릭터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넣지 않고 깔끔하게 그냥 다듬었는데, 근데 이 컬러가 철판인가 이게
이게? 되게 든든해 보이게 하면서 이 전기차의 이미지를 상당히 좀 살려주네요. 휠은 20인치 들어가 있고 꽤 커다란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는 뭐 손잡이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안에를 딸깍 누르면은 열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문짝 디테일을 봐도 요런 데라든가 뭐 고무 패킹이라든가 요런 거 수준 보면은 꽤 수준 있게 만들었다. 요런 데 힌지라든가 요런 것도 처리한 거 보면은 만드는 수준이라든가 요런 거는 꽤 높다. 그리고 메이드 인 이탈리. 메이드 인 이탈리 이런 거 보면 좀 있어 보이잖아. 하여튼 수준 이상으로 잘 만들었는데 1억 2,800만 원씩이나 하는데 전동식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열리는 거. 그리고 막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별도로 사서 붙인 것 같은. 하여튼 뭐 전동식으로 열거나 뭐 이런 장치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내연기관스럽게 했고 양쪽에 머플러 있는 데는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냥 번호판 가드에도 메이드 인 이태리 이걸 딱 붙여놨구나. 이탈리아제라는 거 요게 지금도 좀 뭐 통하나 이게? 띠리리 차원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국내 최저가에 도전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차들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들이고요. 차원은 캐피탈사와 직접 조율해서 이 조건, 이 가격 차원이 만들어냈습니다. 타사 업체와 견적 내서 비교해보셔도 자신 있고요. 5월 한정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진행하고 있으니 소렌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차원은 금융맨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는 차원. 마세라티는 이제 가죽 소재나 컬러 매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거 잘하네요. 이거 일단은 예전에 요 그레칼레 트로페어 모델도 시승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생긴 거는 똑같아요. 뭐 전기차라고 해서 뭔가 바뀌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에어컨 송풍구 이렇게 쭉 해서 한 거나 뭐 운전대나 뭐 12.3인치랑 요게 8인치 화면 이렇게 두 개로 된 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다만 전기차 느낌을 내는 거는 여기에 나무 장식으로 되어 있었던 게 구리선 같은 게 무슨 탄소 섬유랑 뭐 이렇게 짜가지고서 박혀있는 듯한 요런 느낌이 독특하면서도 전기차 느낌을 구리 전선 같은 느낌으로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독특해요. 이거 실내 소재감이나 만듦새나 이런 것들은 꽤 괜찮습니다. 요 겉에 생김새도 마찬가지고 실내 생김새도 마찬가지지만 요런 라인들이나 뭐 요런 것들이 좀 굵게 들어갔죠. 선이 굵은 느낌 요런 데 들어가는 라인 것들도 좀 더 치밀하게 알값을 딱 줄여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라인을 좀 얇게 보이게도 할 수 있는데 라인을 조금 길게 이런 것들도 약간 둥글둥글하게 모서리를 마무리를 해서 선이 좀 굵은 듯한 느낌을 드는 게 선이 굵고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묵직한 느낌 좀 핸드메이드적인 느낌 같은 것들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앞모습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헤드램프나 이런 파팅 라인 같은 것들도 보면은 약간 좀 선이 굵은 느낌이죠. 듬성듬성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지 약간 묵직해 보입니다. 거기를 막 무슨 촘촘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경쾌해 보이면서도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선이 굵은 그래서 좀 묵직해 보이는 뭐 이런 거고 지붕은 상당히 넓게 열리네요. 뒤에까지 다 열리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열립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T맵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내연기관 모델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트 포지션이 높아졌나? 시트 포지션이 좀 더 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SUV니까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높긴 한데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춘 상태에서 뒷좌석에 가족을 태운다 그러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앉겠죠. 요 정도 타이트하게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일단 타보고 널찍해요. 주먹 2개, 3개, 뭐 3개까지 들어가요. 뒷좌석 공간은 마칸 일렉트릭보다 더 넓습니다. 근데 마칸 일렉트릭도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이게 내연기관 때는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지만 전기차 때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케이블 같은 거를 여기 지나가게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앞시트 밑에다가 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다리가 꽤 긴 사람도 그냥 여유 있게 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쉬운 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네요.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이 상태도 조금 더 뒤로 눕혀 있어야 될 것 같은 안락한 등받이 각도는 아니에요. 보통 70도보다 조금 더 누워 있으면 좀 편안하게 좀 릴렉스 되는 느낌이 드는데 각도를 한번 재볼게요. 67.2도 보통 70도 그러면은 그게 마지노선이거든요. 요거 눕히면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50도까지 막 이렇게 눕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아쉽다. 근데 안전벨트는 여기 C필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설계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트렁크랑 이렇게 평평하게 연결이 돼요. 가운데만 이렇게 접어서 스키 같은 것만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양쪽을 다 이렇게 접어서 트렁크 공간으로 전체 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뭐 차박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겠죠. 여기까지만 보고 트렁크 잠깐 볼게요. 자 트렁크는 이렇게 해서 열면은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트렁크가 넓은 편은 아니에요.
수납판이에요. 근데 바닥판 들추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당기면은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접을 수 있는 이런 레버도 뒤쪽에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뭔가 빼놓지 않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최신형 느낌 같은 거 없고 남다른 배려 이런 것까지는 딱히 없습니다.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요 정도 가격에 차면은 좀 넣어주면은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은 좀 없는 게 조금 아쉽고, 프렁크를 잠깐 볼까요? 프렁크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프렁크는 없죠. 다 막혀 있습니다. 이게 트렁크도 차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여기다 프렁크 이렇게 조금 만들어 줬으면은 박수도 좀 쳐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다 막아 놓고, 또 이런 데는 또 깔끔하게 막아 놓질 않고 1억 2,830만 원짜리 차치고는 요런 것까지 배려는 조금 좀 약해 보인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누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소노스 파베르 오디오고 스피커가 뭐 21개에 뭐 1200와트 뭐 엄청난 오디오입니다. 일단 되게 파워풀하고요. 그리고 원음 재생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데요. 있는 그대로의 사운드, 그리고 공간감도 꽤 좋고 꽤 오디오 좋은데요. 와. 음악 감상실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소노스 파베르가 이 폴고레 모델 약간 세팅을 좀 더 숙성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소노스 파베르 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거는 세팅이 상당히 좋네요.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그냥 푹 빠져들어. 파워가 엄청나고요. 일단 오디오가 진짜 웅장하게 막 저음 빵빵 할 때는 그냥 와, 오디오 최고. 바완 윌킨스도 이길 것 같은데 소노스 파베르가. 엄청납니다. 그냥 막 가슴을 그냥 빡빡 때리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 와, 오디오 최고. 야,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촬영을 하러 왔다가 30km 달려보는 거나 이런 것까지는 다 해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어제 못 찍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지금 이렇게 찍는 건데, 너무 일찍 왔더니 여기 관리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냥 잠겨있고 막 이래가지고 겉돌면서 시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30km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느껴봤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예요. 오프로드 모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차고 높이도 3cm인가 올라가고, 에어 서스펜션인데 막 뭐 액티브하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소극적인 에어 서스펜션이고, 승차감이 또 끝내주는 에어 서스펜션도 아니고 그냥 스포티한 주행에 맞춰진 에어 서스펜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무게가 2.5톤이나 되기 때문에 무게를 좀 지탱하기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팽팽하게 세팅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트로페오 모델 시승했을 때는 그래도 승차감이 이렇게까지 좀 팽팽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승차감이 조금 더 약간 팽팽해서 좌우로 이렇게 할 때 들쏠리게 해주는데, 바닥에 있는 굴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문질러 주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잔굴곡 같은 건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급차 승차감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다 그러면은 막 승차감이 끝내주겠지 막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뭐 굳이 에어 서스펜션 안 넣고 유압식 쇼업쇼버로도 이 정도 승차감은 만들어내는 차들이 꽤 많기 때문에 최근에 타본 전기차 중에는 폴스타4가 승차감 세팅을 꽤 잘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인공적으로 이 차 소리를 내주는데, 소리 들어보세요. 약간 내연기관차 소리처럼 이렇게 냈는데 마세라티의 이 소리장인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묵직한 내연기관차 느낌, 저음으로 쭉 깔리는 이런 느낌은 드는데, 마세라티에서 전기차의 소리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끝내주겠다, 마세라티는 원래 사운드의 마세라티잖아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운드의 마세라티가 이제는 아닌 게, 이거 방향 지시등 소리 들어보세요. 완구 소리 같은 게 나. 완구 방향지시등 소리를 다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나? 옛날에 쌍용 자동차 시절에 방향지시등 소리 여러 개 바꾸기로 한 거 중에 하나 되게 유치한 소리가 약간 이거 비슷하게 났었는데, 야, 이 마세라티의 이 소리장인들 다 딴 회사 갔나 봐요. 사실 문짝 4개 달린 세단이나 뭐 이런 데서 페라리 엔진의 고RPM의 그 비명 소리 같은 그런 사운드 시원하게 확 해주면서 진짜 스트레스까지 확 날리는 사운드 해주는 차가 사실 마세라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세라티는 다른 건 몰라도 엔진 사운드, 와, 이런 거는 진짜 끝내줘, 이런 것 때문에 마세라티였는데, 띠리링 GT 모드에서는 승차감도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고 가속 페달 반응도 조금 편안해져요.
네, 이러고 스포츠 모드를 들어가면은 이것도 스포츠카가 되는구나. 조금 팽팽해지면서. 그러면서 핸들링이 2.5톤이나 되는데도 몸놀림이나 뭐 이런 것들은 2톤 정도 되는 그냥 전기차 그런 느낌. 이렇게 하면서도 롤도 별로 없어요. 스포츠카 느낌은 난다. GT 모드는 진짜 편안하고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 신발끈 꽉 매는 듯한 달릴 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확 납니다. 그래서 모드별 차이가 꽤 큰 편이고 가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났을 때 그냥 피하면 된다. 핸들링은 수준 이상이다. 근데 이게 차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네 바퀴 제어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급차선배님한테 타이어 끌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이네요. 전반적으로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게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넣고 출발하잖아요. 타이어가 그립력이 약한 타이어인가 이게? 지금 젖은 노면이 아니고 노면이 다 말랐거든요. 핸들링은 괜찮아요. 핸들링 괜찮고 차의 몸놀림이나 뭐 이런 거 지면을 딱 지지하고 가는 능력 이런 것들은 꽤 수준 이상은 해줘요.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만든 약간 스포티한 SUV라는 느낌은 충분히 오는데 요 패들 시프트 알루미늄으로 제대로 만든 패들 시프트가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회생제동이 3단계 조절입니다. 회생제동을 끄느냐 1단계냐 2단계냐 회생제동을 3단계로 조절을 하는데 2단계로 제일 세게 회생제동을 넣어도 전기차는 좀 더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생제동이 그냥 내연기관 몰던 분이 전기차를 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회생제동을 좀 마일드하게 세팅을 했어요. 아무래도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를 사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여러 번 이렇게 갈아타신 분이 아니라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분이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회생제동도 조금 마일드하게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로 해도 회생제동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회생제동이 쫀득하게 들고 그래야지 뭐 연비도 좀 좋아지고 막 이러는데 회생제동을 조금 이제 마일드하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중국 CATL 105kW시의 대용량 배터리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요 배터리를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336km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92%인데 318km 갈 수 있다. 그냥 350km 정도 달릴 것 같아요. 105kW시나 되는데 배터리가 어떻게 이거밖에 못 뽑았을까? 이게 전기차는 만들 때 진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진짜 쪼잔하게 막 요거 조금 하고 요거 조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효율을 조금씩 막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400km 넘게 달리고 500km 넘게 달리고 이러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요 정도로 만들어 약간 뭐 요렇게 만든다 약간 그런 느낌. 우리한테 시승차 이거 제일 먼저 준 것 같은데 이거 좀 좋은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름 이렇게 나름 좋은 차인데 나도 시속 100km까지 한번 가속을 해볼 텐데 제형표상에서는 4.1초라고는 얘기를 해요. 마칸 일렉트릭 4S 요것도 4.1초라 그랬는데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마칸 4S랑 지금 그레칼레 폴고레랑 똑같습니다. 근데 마칸 4S는 509마력, 폴고레는 550마력. 요게 좀 더 세요. 근데 이제 요게 100km가량 더 무겁기 때문에 아마 시속 100km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제형표상에 적혀 있는데 그 4.1초라고 얘기했었던 마칸 4S도 저희가 실제로 측정했을 때는 4.5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한 4.5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 힐스피드 생기고 4.48초. 이게 포르쉐 마칸 4S보다 빠르네.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보다는 그레칼레 폴고레죠. 가속감이 묵직한 게 되게 괜찮아. 휠스핀이 조금 생겼는데 되게 타이어 슬립만 조금 더 잘 잡으면은 4.2초 막 요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는 좀 많이 났었는데 정속 주행할 때 타이어 소리나 바람 소리나 이런 거는 잘 잡았네요. 고급차를 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앞차와 거리 감지해가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시작이 됩니다. 운전대도 알아서 잘 돌리고 손만 딱 대면 되는 정전식 핸들. 차선 곧잘 알아먹고요. 고속주행 중에도 뭐 승차감이라든지 뭐 고속주행 안정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준 이상은 해줍니다. 미디어 오토. 맥스레인지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까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맥스레인지 모드 있고 GT 모드 있고 뭐 이러잖아요. GT 모드 때 90% 324km 가요. 맥스레인지 모드 하면은 몇 킬로 나올까? 360, 70 정도는 나와야 그럼 맥스레인지 다운 요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맥스레인지 바꾸면은 334야. GT 때 324, 맥스레인지 때 334. 요즘에 좋은 전기차들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기아만 해도 사실 이거보다는 세팅이 더 세련됐거든요. 제네시스 GV70
F150 같은 거 보면은 이거보다 가격이 4-5천만 원 싼데도 주행 가는 거리도 더 길고. 아니고 하여튼 마세라티는 1950년대 거의 F1도 막 우승하고 막 르망 24시 우승하고 막 모터스포츠 막 주름 잡던 그런 영광의 마세라티잖아요. 한 7-8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때 마세라티의 영광을 만들었었던 그런 분들은 지금 남아 계신 분이 없겠죠. 모터스포츠에서 쌓은 영광이 계속 계승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거를 1억 2천만 원, 뭐 1억 5천만 원 이렇게 받아오면은 돈 아깝지 않게 샀을 것 같은데, 가늘고 길게 이렇게 명맥이 유지되면서 회사가 죽을 똥살똥 몇 번을 하면서 지금의 마세라티가 된 거잖아요. 페라리 엔진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가 마세라티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전성기이긴 했는데, 지금 페라리 빠지고 나서 네튜노 엔진도 MC20에서는 제법 실력 발휘해줬는데 자꾸 얘기를 좀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550마력짜리 1억 2,830만 원짜리 마세라티 전기차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라티에서 차 이거 안 빌려주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우리 일바로 빌려줬는데 알아서 편집 자르고 해. 오늘 이렇게 찜찜하게 집에 가는 거 같냐?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